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전유진입니다. 과도한 고지방식 식단과 운동 부족, 또 술과 담배, 스트레스 등 대장암의 5대 적이죠. 네, 재발도 쉽고 또 치료도 쉽지 않아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라이프플랜 A에서 대장암에 대한 정보들 꼭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내 보험 바로 알기에서는요, 오늘 K사의 CI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보시죠. 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는요, 라이프플랜 A인데요.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신경희 전문가님 강의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듯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곳에 가서 치킨에 생맥주 한 잔 생각나시죠? 저도 끝나고 가서 치킨에 생맥주 한 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킨하고 생맥주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런 식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장암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 발생률을 보겠는데요.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경우 암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남자분들은 77세까지 사시는 동안 39.5%, 5명 중 2명이 암 환자이셨고요. 여자분들은 84세까지 사시는 동안 34.9%, 바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도에 10만 명이었던 암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2012년도에 22만 명까지 증가를 해서 약 2배를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대장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대장암 환자분들 남자와 여자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몇이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남자분들 1위는 바로 위암이고요. 2위가 대장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1위가 갑상선암이고 2위가 유방암, 3위가 대장암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장암 순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암을 제치고 1위가 대장암이 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장암 환자 얼마나 발생을 할까요? 20대, 30대에는 1.4%, 1.8%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40대부터 8.2%, 50대 22.9%, 60대 27.5%, 70대 29.5%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장암 환자분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 치료 비용 중요하죠. 얼마나 들까요? 1,000만 원 미만은 14.6%고요. 가장 많은 부분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고요. 눈여겨보셔야 될 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도 11.9%이고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2.2%에 해당됐습니다. 암 치료 어디에 가장 많이 하나 확인해 봤더니
수술, 의외로 수술비는 16.2%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항암제 치료 58.9%였습니다. 네, 이 항암 치료 종류별로 굉장히 많죠. 양성자 치료부터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치료가 중입자선 치료이기도 합니다. 이 중입자선 치료는 치료비가 보통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 통계에 나온 게 거짓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인자선 치료 이렇게 비싼 치료비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비쌀까요? 우리가 일반 항암 치료를 하면 방사선을 쐬면서 여기 암세포뿐만이 아니고 정상세포까지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속이 미습겠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중입자선 치료는 바로 암 조직에만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옆에 정상 조직을 전혀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없고 이런 중입자선 치료를 하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그리고 암 치료가 굉장히 완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겠죠. 대장암 어떻게 유발이 되나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를 걸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바로 대장을 걸쳐서 이 꾸불꾸불한 관을 통해서 가다가 나중에 배변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관 속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서 부패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물 찌꺼기 부패하듯이 이 결 속에 쌓이면서 이게 염증을 유발하죠.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피부에 달라붙고 그러면서 종양이 생기고 밑으로 침범하면서 암이 되는 것이죠. 자, 대장 피부 조직에 이렇게 피부 조직이 있다면 상피세포층이 있고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 점막 하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 암의 종류가 틀려질 때인데요. 1번 상피세포층에 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제자리암입니다. 그리고 점막 보유층과 점막 근층 요 사이에 생기는 암을 바로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피부 조직 밑으로 침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암보험, 대장암에 걸렸을 때 암보험 중요하잖아요.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암은 아닐 테죠. 그래서 암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암인데 여기 있는 모든 암보험이 다 일반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암이라고 해서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자궁체부암, 방감암 요 암에 대해서는 일반암의 진단비에 보통 2분의 1이나 3분의 4 정도로 지급을 해주는 따로 분류되어 있는 소액암이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암과 유사하다 그래서 치료비가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암 진단비에 보통 10분의 1 정도, 예전에 가입했을 때는 5분의 1 정도로 보험금을 작게 드리는 특약이죠. 그리고 5대 고액암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5대 고액암은 뇌암, 골수암, 혈액암, 췌장암, 식도암인데 이거는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암이니까 일반 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약으로 해서 더 많은 치료비를 주기 위해서 고액암을 따로 분류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 점막암이 걸렸는데 내가 이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대장 점막내암이 C코드 일반암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D코드 소액암, 상피내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암에 보장받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일반암에 보장받고 싶어요. 그런데 만만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장암 준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장암 소외감에 발생이 되면 자금만 한 돈을 받았죠. 근데 요새 치료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조기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암 쪽이나 제자리암 이런 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암보험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90일 면책 기간이 지나면 100% 보상하는 암으로 변했습니다. 1년 미만에 50% 면책을 뒀던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C코드인지 D코드인지 상관없이 일반 암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암, 제자리암일 수도 있죠. 근데 유사암 진단비를 상향을 해드렸습니다. 최고 2천만 원까지 상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단비 1회만 한 번만 받으셨죠. 그런데 요새는 치료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발생을 한다는 문제점이 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암보험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두 번째 2년 있다 봤을 때 암 세포가 남아있다. 이러면 계속 2년마다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런 암 제가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암 진단비 2천만 원, 일반 암이죠.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내가 연기든 1기든 대장 전막내암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했을 때 2년마다 확인했을 때 첫 번째 암이든 두 번째 암이든 상관없이 2년마다 봤을 때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1,000만 원씩 반복해서 드리고요. 5대 고해감 진단비 1,000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없는 보상이 많이 나가는 암보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보험료죠. 보험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은 20년만 하시면 돼요. 갱신이다 비갱신이다 말없이 딱 비갱신으로 20년만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20년 납입하시고요. 만기는 100살까지입니다. 남자분들 30세 남자분들은 37,600원, 40대는 48,300원, 50대는 65,600원, 60세는 76,000원에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여성분들은 여자 30대 34,000원, 40대 41,000원, 50대 47,000원, 60대 42,7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암보험 없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암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하고 계신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사암 진단비 높은 암으로 따로 추가로 또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신경이 전문가였습니다. 네, 대장암 준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신경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정리하고 또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 약관과 또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보험 증권에 대한 자세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임현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휴가인데도 나오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요, K사의 통합 CI 보험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CI 보험 하면 이제 선지급받는 보험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제 선지급은 받기는 하지만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선지급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보험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부터 보험을 증권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은요, K사의 통합 CI 보험이고요. 가입은 2014년 6월에 하셨고, 종신보험이니까 주계약은 종신, 특약은 8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계약자는 어머님이 아드님 보험을 만 20살 때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만기나 입원에 대한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사망에 대한 수익자를 꼭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에 대한 수익자는 지정을 안 하셨어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신데 지금 2014년에 보험을 가입하셨고 만 20세 때 보험을 가입하신 아드님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자는 별도로 시간 내셔서 한번 가서 지정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전체 내용은 주계약 7천만 원을 가입하셨고요. 기타 특약으로는 재사망 특약, 재상해 특약, 재치료비 특약, 남성 건강 치료 특약, 2대 질병 진단 특약, 입원 특약. 그 뒤로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 암 진단 특약, 수술 여기에 잘 해놓으신 게 실손 입원 통원의료비 특약을 같이 다 넣어주셨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갱신형.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어디에 보험을 가입하셔도 갱신형인 거는 맞겠지만 암이나 암 수술에 대한 특약은 전체 다 처음부터 보험 기간 끝날 때까지 갱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입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3년마다 갱신을 하신다고 하면 20살 때 가입을 하셨고 보장 기간 100세까지 받는다면 최대 80년 갱신하셔야 되고요. 수술은 60년을 갱신을 하셔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갱신 주기가 20번 또는 30번 이상 이렇게 갱신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부분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전체 보험료가 17만 2,780원인데 갱신하는 부분 전혀 반영하지 않고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딱 내신다고 하셔도 4,1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계약 7천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4,1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신다라는 것 자체도 가성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장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주계약 7천만 원 가입하신 거에 대해서 CI 형태는 50%든 80%든 선지급을 받는 형태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제3보험기간 해서 각각 보험기간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처음 제1보험기간은 가입하는 시점부터 60세까지 그랬을 때 7천만 원 중 3,500만 원, 50%인 3,500만 원을 선지급받는 형태고요. 제2보험기간은 61세부터 80세까지인데요. 그때는 이제 80% 선지급하는 형태. 제3보험기간에는 사망 시에 7천만 원 전액 100% 보장받는 거로 1, 2, 3 보험기간이 정해져서 나뉘어져 있고 그때마다 받으시는 보험금이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재사망 특약, 상해 특약 요거는 특별한 설명 필요 없으실 거예요. 사고로 사망을 하시거나 후유장애 받으셨을 때 받는 보험이라고 하면 재치료비 특약, 남성 건강 특약 요 특약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재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보시면은 특정 상병으로 통원하셨을 때 통원일회당 10,000원. 요즘 통원만 한다고 해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는 보험 거의 없어졌죠.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 이제 통원비 10,000원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좋은 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같고요. 골절 치료 특약, 골절 1회당 30만 원. 재해 수술급여비에서 재해로 직접 원인으로 수술하셨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기 증권을 많이 살펴보면 골절 수술비라는 내용은 많이 들어져 있는데 재해 수술비라는 부분은 별도로 잘 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골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뼈에 금이 가거나 파쇄가 되거나 이럴 때 수술하실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재해는 골절 이외에도 기타 다른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대 질병 남성 건강 치료 특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요 안에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특약들이 좀 들어가져 있었어요. 2대 질병 치료비 특약,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모 이식 수술비, 8대 특정 질병 입원비 요게 남성 건강 치료비 특약에 좀 들어가져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2대 치료비 특약에 보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4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2대 질병 우리가 뭐 뇌나 심장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2대 질병인 거는 다 알고 있으나 뇌졸중, 뇌출혈 또는 뇌혈관 질환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진단받기 어려운 가장 범위가 한 7%, 8%대밖에 되지 않는 뇌출혈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고 더 안타까웠던 건 그 밑에 맨 아래 보시면 2대 질병 치료비 추가 특약 해가지고 2대 질병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가입을 하셨어요. 아마 진단비를 더 추가하고 싶어서 추가 특약을 넣으셨다 같긴 한데 범위가 조금 더 넓은 부분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진단비만 더 추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을 했을 때는 다양한 부분에 더 넓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좁혀져 있는 부분을 더하기 해서 가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보면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 보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암 직접 치료 입원비, 암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15만 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조금 걸려요. 4일 이상. 3일초가 4일째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에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을 때까지는 4일 이상 입원하시는 확률은 되게 높겠죠. 근데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이런 치료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장기간 입원을 통해서 받는 치료가 아니라 당일 통원 또는 1박 2일이나 입원해서 받는 치료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받기가 앞으로 향후 계속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은 담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입원비도 보시면 질병이나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5만 원, 가입금액 5만 원 참 높게 잘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평균 입원, 우리가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을 했을 때 평균 입원 일수가 통계학적으로 2.8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도 채 못 되는 입원 기간이 평균 입원 일수인데 3일이 아닌 4일부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암 진단 특약 보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5천, 제자리암, 피부암,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10%인 500,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20%인 1,000만 원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갱신형이세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는 내용으로 들어가져 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100세까지 갱신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직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갱신을 했었을 때 보험료의 변동폭이 크진 않으나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나이가 40대, 50대, 60대 가셨을 때 갱신했을 때 보험료를 생각하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보험료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특약도 1종에서 5종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수술을 하실 때마다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 또한 갱신형으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고요. 거기에 요즘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특약을 여기에 넣으셨는데 요거는 뭐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15년 만기 주기로 계속 갱신을 하는 특약이기는 한데요. 5천에 입원했을 때 5천, 통원했을 때 30만 원 받을 수는 있는데 요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셨을 때 입원 의료비의 보상 한도는 아마 80% 보상 한도였어요. 요즘에는 뭐 90% 또는 뭐 90%, 80%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 부분은 조금 보장폭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암 진단 특약 및 수술 특약이 3년마다 갱신하는 갱신 특약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비갱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단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비갱신으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담보로 제가 좀 삭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남성 건강 치료 특약 2대 질병 진단 특약 같은 경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범위를 더 넓게 보장을 가지고 가신다면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담보 삭제를 제가 해드렸고요.
세 번째로 실손 의료 특약인 경우 35세까지만 만기였는데 요즘에는 실손보험 단독으로도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보장 범위가 더 넓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환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제가 담보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드린 게 실손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독 실손으로 추가로 더 준비를 해드렸고, 암, 이대 진단비, 수술비를 갱신 아닌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러한 내용으로 증권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권들에는 내가 A라는 부분도 들어져 있고 B라는 부분도 있고 C라는 부분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는 다양하게 가입은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보장을 받고 혜택을 보려고 하면 그 코드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진단명에 명확하게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속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임현화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전화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화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네. 네, 시청자님 연령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딸 보험 때문에 좀 연락드렸는데 저는 50대예요. 네. 그렇다면 딸 보험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혹시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픈 데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저희 딸 거를 의뢰해놓고 제 거를 또 드렸었는데.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다면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사망보험은 필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건강에 관해서만 좀 보장을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상담 받고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네. 이제 좀 시청자분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 먼저 시청자분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먼저 KB 손해보험 해피라이프 건강보험과 KB 손해보험 해피라이프 암보험, 가족 지킴이 건강보험, 국민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하셨고요. 신한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까지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57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좀 궁금한지 살펴보면요.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40대 여성, 보장이 적당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신경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청자님 자료를 주신 거는 시청자님 자료를 주셨어요. 네, 근데 궁금하신 게 저희한테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데 내 보험이 잘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 딸 거라고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분한테 저희 딸 거를 하고 네네. 잠깐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착각을 했었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 보험 상담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주신 자료를 보니까 57만 2,900원 납입을 하고 계시고 총 보험은 5건 가입하고 계세요. 맞으시죠? 예, 맞아요. 네. 자, 지금부터 지금 하나씩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보니까 KB 해피라이프 건강보험인데 보험료 95,100원을 납입하고 계세요. 보장 내용을 보니까 상해로 사망했을 때 1억 5천이시고 뇌졸중, 2대 진단 중에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5대 장기 수술비, 질병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실손 의료비가 또 5천만 원까지 쓰실 수 있는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상하다. 암이 안 보여요.
이 안에 암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안에 탑재를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은 뭐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조금 아쉽다는 거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도 있고 이러시는데 이제 성인병에 대한 부분이 수술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 생각이 좀 드는 보험이었고요. 두 번째 KB손보 해피라이프 암보험인데 월 75,000원.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증권에 암 빠진 거를 이쪽에다가 같은 날 가입하셨는데 따로 분류를 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반 상해보험, 상해 사망이 3천만 원이고 암보험, 일반 암보험은 3천만 원이고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에요. 제가 앞서 이제 플랜 A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유사암 진단비가 예전엔 이렇게 작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시게 되면 건강검진, 조기검진을 빨리 하시기 때문에 유사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태가 되면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암은 뭐 종류별에 따라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다 봤을 때 상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느낄 때 암이라고 딱 판별이 되면 작아도 나는 속상하거든요. 많이 받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작게 받는다는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지킴이 건강보장보험 65,100원인데요. 보장 내용을 보니까 상해로 사망했을 때 1억이고 상해 80% 이상이라는 거는 정말 받기가 힘든데 80% 이상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사망에 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3억까지 받게 돼 있으세요. 그리고 뭐 질병 후유장애도 80% 이상일 때 6천만 원 나눠서 받는 경우인데 지금 이 보장은 다 사망과 후유장애로만 돼 있으세요. 혹시 그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뭐 몇 분 있으세요? 하나요. 아, 자녀 한 분. 몇 살이세요? 21살? 21살. 그러면 뭐 자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자녀가 자렸기 때문에 사망보장이라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아직, 전에는 필요해서 해놨었는데, 이제 아이가 20살도 넘고 하니까, 그다음 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없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 사망보장은 제 생각에도 이제 사망보장이 필요하실 시기가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은 납입하고 있는데 사망보장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운전자 보험 또 36,000원 납입하고 계신데 요즘 운전자 보험 뭐 36,000원 납입하신 게 보니까 보장은 별로 없고 그 운전자 비용 담보만 넣으신 건데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으셔서 환급을 생각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100% 환급도 아니고 요 부분도 좀 비싸다.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 따로 이렇게 환급 없이 가입하신다는데 요 정도 담보는 한 10,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좀 비싸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10년 납으로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으세요. 그리고 보장 내용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일반 사망 여기도 사망보험금이 3,600만 원 가입하고 계신 게 다예요. 얘는 지금 예전에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입한 게 또 2018년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얘를 제가 보기에는 순수 사망보장을 생각하고 가입하신 게 아니고 저축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종신보험은 사실 위험보험료를 빼고 나머지가 저축이 되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도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신 보험을 다 생각을 했을 때 견해를 봤을 때 보장은 굉장히 작으세요. 갖고 계신 보장이.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셔서 보험을 못 드신다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프셔도 유병자 보험 굉장히 많이 좋은 쪽으로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줄여서 보장 쪽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피라이프 건강보험 실손 있는 그 보험을 유지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으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부족한 이제 성인병들에 대해서 보장을 좀 늘려보도록 했습니다. DB화재 건강보험으로 해서 16만 4,500원 납입하시고 20년만 납입하시고 평균 수명 100세까지 쭉 계시는 동안 보장받으시면 되는 이런 상품이고요. 보장 내용은 아까 유사암 진단비 작았잖아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똑같이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장폭이 넓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준비하시고 수술비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40대 질병, 18대 질병 수술비 크게 매번 할 때마다 300만 원씩 크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준비해 드렸고 이 안에 운전자 비용 담보까지 추가로 해서 보장 완벽하게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여드렸더니 보험료 나가는 거 굉장히 확 줄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나이가 노후 대책을 하셔야 될 나이인데 연금을 하나 추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 많이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많이는 안 되고 한 30만 원씩 7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서 나중에 7년 완납을 하시고 나서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서 수입이 또 있으시다면 계속 추가 납입을 해서 연금 액수를 늘리는 이런 플랜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보험료 좀 줄이고 싶었던 건데 좀 좋은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필요했던 사망 보장을 줄여갖고 성인병 쪽으로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축으로 인한 30만 원 정도 저축 금액을 늘려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노후도 편안하시고 보장도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명확한 해답을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따님에 대한 보험도 추가로 궁금하시면 또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도 자세한 상담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자 질문도 계속해서 볼 텐데요. 네, 문자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92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62세 어머님께서 4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치매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현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죠. 그래서 막 건강도 많이 되고 발병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치매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걱정이 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보는 기준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A라는 회사는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또 B라는 회사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 기준에 우리가 치매는 경증부터 경증, 중등도, 중증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부분이 있고 또는 중증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치매로 한번 진단을 받으시면 이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증상이 나빠지면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위주로 해서 보장을 받고 싶은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치매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 여러 군데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 다 제외
제외하고도 받아주시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회사 확인해 보시면 가입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문자입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10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전 심장 스텐스 시술을 하셨는데요.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신경이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으면 사실 심장 질환의 보상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입 가능하십니다. 요즘에 뭐 유병자 보험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유병자 보험을 보면 3개월 안에 의사가 진단받아야 된다, 뭐 수술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없으면 되고요. 그리고 2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시면 되는데 지금 2년이 넘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수술 입원을 하셨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년 안에 암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질병을 갖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요령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내가 받고 싶은 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들어가고 수술비가 들어가는 이런 보험 상품을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꽤 있으실 것 같으세요. 50세, 60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보험료도 이제 자녀분이 문의를 하신 거 보니까 보험료의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좋게 준비하는 방법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세에 따라 좀 틀리지만 한 뭐 60대 정도 되신다 그러면 갱신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갱신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30년 갱신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보험료의 부담이 조금 줄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갱신형이 싫으시다 하시면 또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만기를 뭐 굳이 100살 만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80세, 90세 이렇게 만기를 줄이시면 또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진단비는 사실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하면 진단비는 조금 비싸요. 그런데 지금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수술비는 이제 진단비 수준의 한 4분의 1, 5분의 1 보험료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진단비 말고 이제 수술비를 더 많게 준비하시는 방법이 보장도 좋게, 보장 범위도 넓으면서 좋게 하시고 보험료도 작게 내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 군데 회사에서 비교 분석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보험들을 좀 비교 분석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6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입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1년 반 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가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면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휴, 참 안타깝네요. 요 문자만 이제 읽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신경이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3, 2, 5 이 조건에만 보신다면 1년 반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325 조건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유병자 전성시대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도 꼭 그 325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3.2는 없이 5만 보는 회사도 있고요. 3.15만 보는 회사도 있고 뭐 3.2만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무조건 하나의 틀로만 놓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틀을 놓고 보험을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한 시술이나 수술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회사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요. 그 부분 325를 다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면책이 되는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을 해주세요 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히 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게 앞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최소 한 3군데 이상의 보험회사에 문을 두드려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충분히 가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님이 문의 주셨는데요. 넘어져서 발가락에 미세한 금이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를 못 받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신경이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골절 진단비 받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 때 이제 미세한 금이 가면 골절, 금 간 거니까 골절은 이렇게 부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금 간 거에 대해서는 안 받는데, 못 받는데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요. 사실은 금이 간 것도 골절에 해당이 되세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아프셔서 아마 이제 초음파까지 확인을 해서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의료 기술이 워낙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미세금까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절 진단비에 해당되시니까 확인 내 보험 이런 부분 놓치신 분들 다른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증권 확인해 보시고 골절 진단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들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명확한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0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5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릅니다.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면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걱정되시겠어요. 5년마다 보험료 올라가는 폭이. 저희가 생각보다 처음에 이 5년 갱신을 판매가 되었을 때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손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변천도 하기도 했지만 오르는 폭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5년 갱신, 3년 갱신, 1년 갱신, 갱신 주기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실손보험이 필요를 해서 유지는 하고 싶은데 보험료 때문에 실손을 포기하고 그냥 나 유지 안 할래와 실손을 가지고 싶으면서 좀 더 저렴한 실손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싶은 거 굉장히 양갈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유지를 하는 게 좋겠죠. 앞으로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현재 치료 중이신지 아닌지 이게 가장 궁금증이고요.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 질환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보험사에서 전환실손이라고 해서 기존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보험료가 너무 오르거나 보름 폭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전환실손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계신 실손보험을 당일 해지를 하면서 요즘에 판매하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가입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요거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실손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변경을 하시면은 유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문자 상담이 좀 많은 편인데요. 네, 문자 상담 하나 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968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외근 중 접촉사고로 인해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상은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면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근하시다가 이런 사고 나셨으면 굉장히 황당하시겠죠. 근데 여기 사고 내용을 딱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외근 중 접촉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이제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선적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산재사고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자동차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까지 갈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순서를 정한다면 1번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받으시고요. 그 후에 산재는 회사 협의해서 산재 보상 가능한지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나도 보험 플랜 119에서 여러분의 보험 고민의 해결을 위해서 문자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도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